네, 타이틀 예고음 자체가 걱정이 많다는 거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박진감 있게 기분 좋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역 전쟁, 또 글로벌 경기 침체, 한국 경제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인 6월을 시작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예. 경제 상황들 진단하면서 향후 전략들 오늘은 매크로 측면에서 짚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걱정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은 장기전이고 수위를 좀 높여가는 형국인데요. 예, 향후 시나리오일까요?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적으로 결국은 합의점에는 이를 것이다. 네. 연내에 이를 것이다. 근데 그 합의가 이제 뭐 관세를 완전히 제로로 낮추는 합의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한 10% 정도로 그렇게 하고 차후에 이제 또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에서의 네. 그런 정도의 합의냐. 이거는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 2천억 내지 2,500억 달러에 대한 한 10% 언저리에 조금 현재보다는 25%에서 조금 낮추는 정도의 합의가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2,500억 달러 또 추후에 또 한 네. 3,250억 달러에 대한 전량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부담스럽고요. 결국 내년도 미국 경제를 더 그 침체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무역 백서가 중국에서 나오고 네. 11월 정도에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전화 통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연말 연초에 이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엊그제 중국에서 이제 무역 백서를 내면서 원론적인 어떤 중국의 어떤 뭐 항전 의지라고 그럴까요? 예.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뭐 작년 사례를 놓고 보면 꼭 똑같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제 생각에는 한 8월 정도면 조금 합의가 그래도 조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또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 반 예측 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정말 상수가 좀 되어가는 느낌이어서요. 방정식 가운데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좀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오랜 사이클에서의 상승세를 좀 마감할 듯한 경기 둔화 이거 요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겹쳤고 우리는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또 우리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는 그야말로 좀 하강 국면에 접어드는 건가요? 예, 뭐 제 생각에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네. 다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IMF의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전 세계 경제가 10년 상승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뭐 레이트 사이클, 네. 이제 더 이상 추가 확장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다음에 전개될 경기 양상이 이제 고약한 침체냐, 아니면 이제 골디락스, 이제 뭐 거의 뜨뜻미지근한 정도에서 그래도 버틸 만한 이제 조정이냐.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작년까지 혹은 최근까지의 경기 확장 이상의 어떤 경기의 어떤 탄력적인 어떤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태다. 이거는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쪽에서도 이미 조금 이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소비, 교육 이런 그 어떤 경제의 어떤 메커니즘의 선순환이 상당히 조금 취약해진 상태는 분명하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세계 경기의 약간의 슬로우다운 현상은 이미 네, 작년 진행됐고. 상반기부터 진행되고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무역 분쟁이 불거지고 올해 더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경기 침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경기의
둔화. 네, 네. 약간 그 둔화 국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가장 좋아지는 시점은 언제인가 역으로 위기가 오고 충격이 왔을 때죠. 재고 조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2008년 리먼 위기 이후에 상당히 경기가 돈을 풀어서 회복이 된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동력을 삼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국내 얘기를 좀 하면요, 뭐 경기 안 좋고 오늘도 이제 1분기 성장률 지표 이제 잠정치가 나왔는데 0.3에서 0.4로 조정이 됐고요. 네. 외환시장도 원화가 약세로 계속 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수출 기업에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불안한 요인이죠. 외환시장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원화 환율이 뭐 예상 밖으로 상반기에 상당히 그 네. 약세를 지속했는데요. 상당히 뭐 위안화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컸던 것 같고 국내 이제 자본 계정 네. 쪽에서의 감소라든지 위안화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환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수출 둔화라든지 또 성장률 쇼크라든지. 무역 수지 감소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더 커지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위안화 원달러를 상당히 조금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환 시장이 조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각종 그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위험자산 시장 특히 신흥국 자산을 트레이딩 할 때 또 해지용으로 상당히 그 위안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의 둔화 우려와 뭐 디레버리징 위험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 이런 것들로 이제 위안화가 상승하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달러도 한국의 고유 펀더멘탈 플러스 중국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약세를 지속했는데요. 일단 1,200원 선이 상당한 그 의미 있는 지지선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바로 원달러가 이제 또 아래쪽으로 강세로 반전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부족하다. 말씀드렸듯이 중국 여건도 아직은 네. 조금 조정 국면에 조금 더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근원적으로 신흥국 환율 전반적으로 신흥국 환율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정도의 글로벌 달러 약세 혹은 유로화의 강세 압력이 또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묵직하게 달러 강세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흥국 고유의 어떠한 그 취약성들이 조금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달러도 이러한 약세 국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고 1,200원을 바로 뚫으면서 심각한 약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적지만 상당히 1,200원 선을 저항선으로 한 시간 끌기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둔화의 국면을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맞겠는가?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나 압박들은 많은 상황인데요. 연준이나 한은이나 금리를 좀 내릴 만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장들은요. 양우 진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마침 뭐 어제 제임스 블라든가요, 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1%를 깨는 정도의 이제 채권 초강세가 나왔고요.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 사실 2010년에 미국의 양적 완화 2 스테이지 2를 이제 그 제안한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서서히 베팅을 하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6월 17일, 16일 뭐 FOMC는 조금 성급합니다만은 네. 7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50% 넘게 반영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70~80% 정도 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컨센서스로 좀 굳어져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듯이 역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조금 촉발해야 되겠다. 사실은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건 디플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금리를 낮춰서 조금 인플레이션을 조금 유도하는 그런 경기 부양책을 쓰게 마련인데 네. 한국은행도 지금 소수 통화정책위원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뭐 미국이 뭐 조금 금리를 내리면 후행적으로 금리 그래야 좀 여지가 생기겠죠. 내릴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금리 네.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미국은 하반기에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 1분기는 생각보다는 장이 참 좋게 왔다가 다시 좀 미끄러지는 형국이고요. 하반기 전망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불안한 상황들입니다. 금이나 뭐 달러나 이런 쪽 그러니까 좀 보시는 분도 있는데 소위 뭐 대체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를 너무 위험자산 쪽에 비중을 늘리거나 네. 혹은 투자의 범위를 조금 산만하게 넓히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식을 뭐 접근하더라도 조금 투자 범위를 좁히거나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셨던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또 혹은 안전 국채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한 6대 4 정도로 안전자산 쪽에 약간 더 쏠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조심조심 뭐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기대치도 좀 낮추고 네. 위험 관리해가면서 그 안에 또 좀 기회들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지혜롭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는 3포인트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있으면서 어제 미국 증시 하락분에 비하면 선방하지만 나름 또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혼조 국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